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오후장의 분위기 오늘장 종목 탑10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HB 인베스트 김성훈 이사,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의 종목 탑10 바로 10위부터 공개합니다. 이 각종 루머와 수급 변동성에 주가 출렁임이 컸던 알테오젠, 이 공매도 금지 효과와 또 긴축 종료 기대가 형성되면서 성장 섹터 중심의 투심이 완화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주가 자리 잘 지키는 모습입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서도 머크와의 키트루다 SC 로열티 변경 계약 순항 중에 있고 또 키트루다 SC 임상 3상 내년 상반기로 그 일정이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죠. 무난하게 간담회를 보냈고 또 증권가에서도 2025년부터 연평균 1,700억 원 내외의 마일스톤 유입이 전망되고 이 키트루다 SC 제형 출시 후에는 약 6천에서 7천억 원 마일스톤이 3, 4년 이내 유입될 것으로 추정하면서 실적 기대를 기우고 있습니다. 또 오는 27일 골드만삭스 주최의 IR 또 이벤트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해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 영입에 나섭니다. 9월 박순재 대표이사의 아내이자 공동 창업자 정혜신 사장이 퇴사하면서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이슈가 다시금 불거지기도 했는데 그 빈자리 연구 인력을 채운 건데요. 향후 매각에 대한 이슈가 또 부각될지 관련한 이슈와 함께 주가 향방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는 원격 진료입니다. 오늘장 종목 9위는 그 안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인 인성 정보로 살펴봅니다. 이 비대면 진료의 기준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인성 정보를 비롯해서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등이 강세를 보이다가 역시 상승폭은 좀 축소를 했네요. 이 조만간 기존 방안보다 초진 대상이 더 확대되고 진료 시간도 더 확장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개정안이 발표가 됩니다. 인성 정보는 대학병원, AI 업체들과 함께 재외국민 대상으로 한 원격으로 서비스 플랫폼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업체인데요. 실적적으로도 잘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371% 급증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실적보다는 이슈와 테마에 더 크게 반응하는 만큼 원격 진료 테마의 힘 개정안 발표와 맞물려서 얼마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뭐니 해도 AI입니다. 이 AI주들 이슈에 반응하면서 최근 들썩거리는 주기가 잦아지고 있죠. 브리지텍으로 살펴봅니다. 샘 알트먼 오픈 AI 전 CEO와 공동 창업자 그렉 브룩먼이 MS의 새로운 첨단 AI 연구팀을 이끈다는 소식이 그 주가 상승을 또 이끌고 있습니다. 샘 알트먼이 MS에 합류해서 AI 사업 강화 기대감을 키우고 MS가 사상 최고가까지 경신하기도 했죠. AI 서비스 경쟁 심화에 따른 시장 확대 전망, 특히 MS와 관련한 AI주들 의 흐름이 두드러집니다. 이스트소프트는 MS의 글로벌 프로젝트 비전 얼라이언스에 합류한 이력이 있고 브리지텍은 미국 병원 의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MS 뉘앙스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브리지텍 자체적으로는 음성 AI 관련주로서 AI 기반의 콜센터 경쟁력으로 조금 더 성장성을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중소형주 ETF 상장 이슈도 함께 부각되면서 움직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종목 10위부터 8위까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진단 이어가 볼까요? 네, 10위는 알테오젠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변동성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제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알테오젠 관련해서 좀 어느 부분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알테오젠의 주가 모멘텀은 잘 아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머크와의 독점 로열티 협상,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박순재 알테오제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과 관련된 부분들, 이 두 가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매각과 관련된 부분들은 들리는 얘기는 주당 12만 원 정도로 좀 희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확인은 되고 있지는 않고요. 로열티 협상 역시 회사 측에서는 계속 IR과 주주 간담회를 통해서 말을 하기를 최대한 회사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나와봐야지 알겠죠. 미리 알 수는 없는 것이고요. 참 이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최근 주가의 어떤 변동성을 보시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정말 지금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주가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이제 진성 주주분들이 정말 많은 종목 중에 이제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이미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 가치만은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회사를 믿고 버티셨다면은 그런 결과가 뭐 매각이 되었든 아니면은 어떤 먹과 협상이 되었든 간에 결과를 좀 기다리시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가를 우리가 굳이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어떤 이벤트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보고서 일단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알테오젠이다 보니 이런 매각 이슈와 더불어서 역시나 머크와의 계약 변경 관련한 이슈를 주목하면서 보유자 관점에서는 보유를 하면서 그 흐름을 지켜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성 정보 살펴볼까요? 요즘 테마들이 워낙 이제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원격 진료의 테마의 매력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매력이 있습니까, 김영재 이사님? 네, 일단 뭐 인상정보가 시가총액이 지금 보니까 한 1,090억 정도 되는 아주 소형주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특정 재료에 의해서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은 좀 고려하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원격 진료에 관련한 거에서는 오늘 긍정과 부정적인 재료가 동시에 나타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재료가 지금 훨씬 더 많이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현재 그 시범 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보통은 비대면 진료를 받을 때 초기는 이제 대면 진료를 받고 그 이후에 비대면 진료가 재진일 때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현재 그 6만 명 수준인 비대면 진로의 수요가 600만 명까지도 확대됨으로써 거의 수요는 100배가 늘어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뉴스도 있었는데요. 지금 올해 계속적으로 국회가 추진하던 비대면 법제화 논의가 일단 사실상 올해는 이제 중단된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이것이 이제 내년으로 연기된 것이 부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비대면 진료 종목인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또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 그 실적으로서 확실히 더 추가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법제화 이전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어떤 실적으로 연결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보다는 내년 이 시점이 된다면 법제화가 또 통과되고 한다면 주가는 여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나온 이슈가 단기 테마성 이슈로 끝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서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실적도 3분기에 뭐 6억 8천만 원 정도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누적으로 보면 이제 겨우 1억 정도가 조금 안 되는 영업이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바닥권 대량 거래는 긍정적이나 그래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테마적으로 접근하자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브릿지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샘 올트먼 전 오픈 AI CEO를 영입하면서 MS 최고가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에 국내 AI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AI 관련주들 내에서 브릿지텍의 매력도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우 이사님? 네, 브릿지텍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 이 셀바스 AI가 올라갔을 때 뒤늦게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대표적인 AI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샘 알트만 CEO가 MS로 이제 합류를 하면서 이 뉴스가 상당히 크게 회자가 되었고 테마가 갑작스럽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시간에서 이스트소프트가 좀 시세를 내었고요. 오픈노엘, 브릿지텍, 자이언트 스택 같은 대표적인 AI 테마주들이 오늘 좀 시장에 갇힌 어떤 흐름이 나오자마자 다시금 또 시세를 좀 내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MS가 그만큼 AI 사업에 상당히 좀 진심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마도 좀 강하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세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MS의 어떤 AI 테마에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그 시세는 연장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테마 주들이니만큼 펀더멘탈보다는 기술적 흐름에 맞춰서 손절 라인을 정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테마는 조금 더 움직일 여지가 있겠다. 트레이딩 관점으로의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장의 종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7위와 6위에는 또 어떤 종목 올라왔는지 짚어볼까요? 참 이슈에 개별주들 흐름이 어수선합니다. 오늘도 낙폭과대주들이 이슈를 하나씩 붙잡고 반등세에 두드러지는데요. 서울옥션 오늘 힘 좋네요. 이 디지털 증권시장 규제 샌드박스가 이달 중 승인될 전망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장내시장 에서 미술품, 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토큰 증권 STO 매매가 가능해지는데요. 한국거래소도 내년 초에 STO 장내시장 개설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참 많이 빠진 서울옥션입니다. 실적도 바닥 시그널, 3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미술품 시장도 고금리에 따른 유동성 회수로 시장이 정체됐었는데 점차 저점을 다지고 회복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STO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바닥을 잡아가는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옥션이 모처럼 순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자, 이어서 오늘 장 종목 6위는 칩셋 미디어입니다. 오늘 칩 친구들, 칩셋 미디어, 텔레칩셋, 넥스트칩 등 강세 흐름 두드러지는데요. 이 칩셋 미디어는 최근 무상증자 단행으로 주가 변동성은 있었지만 고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3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4분기도 긍정적인 실적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계절적 성수기로 라이선스 계약수라든지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 이어지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GPU라든지 AI 시스템 온칩 라이선스 매출 증가가 더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 내년 NPU, IP 라이선스 계약 기대가 높습니다. 더불어서 자율주행 모멘텀, 오는 30일 예정된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첫 인도와 함께 자율주행 산업에 대한 투자가 가시화되면서 투심을 더 자극할 것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VR까지 발동되면서 급등 두드러지는 칩셋 미디어가 오늘장 종목 6위를 차지했네요. 자, 7위와 6위도 각각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옥션은 처음 이 순위에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굉장히 잊혀져 있었는데 STO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실적도 저점을 다져가고 있다고 한다면 낙폭과대주 내에서 서울옥션 좀 반등의 힘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저는 일단 이벤트가 조금 남아 있는 게 있어서 이번 주까지는 조금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있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규제 샌드박스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지난주에 혁신금융위 서비스가 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투자계획증권과 STO 장내 시장 시범 개설 방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본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할 예정인데 이로써 이제 조각 투자 계약 증권 발행사들이 이제 투자 계약 증권을 발행하면 이제 시장에서 미술품이라든지 부동산 등의 STO 상품 매매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처로서 좀 이제 내년에는 상당히 이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지금 STO 연계 미술품 경매 사업을 이미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계열사인 서울옥션 블루가 2020년부터 이제 공동구매 전문 플랫폼 소투를 운영 중이고요. 또 게임사와 협력해서 NFT 그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이쪽 관련해서는 서울옥션이 수혜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벤트적으로 보면 11월 하순에 개최되는 지금 홍콩 경매와 또 국내 경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8월이었던가요? 증권사 보고서에서 지금 4년 만에 오프라인 경매가 홍콩에서 시작되는데 여기서 성공이 있을 경우 홍콩 법인을 보유한 서울옥션의 어떤 매출 성장에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타이틀로서 지금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그 이후 뭐 주가는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성공을 이룬다면 오히려 주가가 상승 반전할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계기가 되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번 달 그 말에 이제 국내 경매에서 피카소 초상화 작업이 국내 경매 사상 최초로 출품되어 지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여기서 경매 가격이 좀 더 예상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다면 서울 옥션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았고 실적도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했는데요. 지금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확인되면서 바닥 탈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까지 꾸준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제로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가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12,000 정도 잡으시고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여유 있게 이 추가 반등도 기대 가능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셋미디어입니다. 오늘 아주 강한 상승 나왔죠. 이 실적과 더불어서 이 긍정적 이슈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종목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우 이사님? 네, 이 칩셋미디어가 이 NPU 쪽으로 그동안 한번 엮였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AI 반도체 NPU를 이제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어떤 그런 루머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엔비디아 GPU 대비해서 10배나 빠른 AI NPU를 개발 중이었다라는 이슈로 한번 상한가를 간 경험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런 같은 비슷한 내용이 한 번 더 시장에서 이제 돌았고요. 그런 이슈들이 다시금 시세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이 중국 쪽으로 이제 반도체 제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NPU 쪽으로 이제 중국이 시선을 돌리면서 칩셋미디어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가 이제 시세의 어떤 근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또 뭐 그렇게 그 내용이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회사 측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 정확한 내용은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홍보나 어떤 보도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건 시세가 나오고 있지만은 우상증자 권리학이 얼마 전에 되었기 때문에 우상증자 신주 상장 예정일이 12월 1일입니다. 한 1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칩셋미디어 오늘의 좀 급등에 대한 배경과 함께 무중에 따른 일정을 좀 참고하면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주들을 향한 투심도 점차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중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주가도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그중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오늘도 양 매수가 지속되면서 7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5% 오르면서 89,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학별 교육 역량 점검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앞두고 오전부터 교육 테마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 시총이 작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메가MD가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52주 신고가 터치한 가운데 현재도 13% 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은 어제는 시장 분위기와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다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중 타이어 관련주는 생산 비용을 줄이면서 올해 실적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 금호타이어 외국인 순매수가 14거래일째 유입되면서 11월 들어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한 가운데 현재도 5%의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CNC 인터내셔널이 어제 30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공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신규 고객과 사업적 시너지를 예고한 셈인데요. 글로벌 시장으로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과 함께 또 4분기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이 전망되면서 오늘 6%의 탄력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5위 공개해봅니다.
낙폭과대주 내에서 긴축 종료, 금리 인하 기대를 가져가는 대표적인 고금리 피해주 건설주들까지 올라오는 흐름 눈에 띕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좀 살아나나요? 2022년 광주 사고 이후에 시장 관심에서 멀어졌었는데 어느새 10월 저점 잡고 반등세 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이렇게 올라온 거 아셨나요? 저가에서 동반 순매수 탄탄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무관심에서 비롯된 회사 펀더멘털에 대한 오해가 본격적으로 해소되기 시작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최근 분양 물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또 우발 부채가 적고 무엇보다 광운대 역세권 또 용산 철도 부지 등 조만간 착공이 예상되는 서울과 이 수도권 자체 사업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종 내에서 가장 먼저 주택 업황의 바닥을 빠져나가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차별적인 사이클 주목하면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낙폭과대 건설주 오랜만에 살펴보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최근 검사 장비 업체들 상승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인텍플러스가 오늘장 종목 4위입니다. AI칩 면적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쟁사 대비 대면적 검사가 가능한 기술력 부각됩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 선도 업체들을 고객사로 확보한 인텍플러스 또한 4분기에는 삼성전자향 어드밴스드 패키지 검사 장비를 수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내년 삼성전자 생산 능력 확대할 때 그에 따른 추가 수주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검사 장비 고객사 이렇게 다변화에 나서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올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내년에는 고성장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는데요. 오늘 또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와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 이 두 AI 반도체 관련한 ETF 상장 이슈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인텍플러스도 공통적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 상향하면서 눈높이를 높이고 있습니다. 목표가 4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 더 이어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장 종목 3위 봅니다. 올해 연간 실적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온 YG플러스도 반등 좀 나올까요? 올해 연간 매출 전년 대비 약 60% 증가, 영업이익은 193% 급증한 188억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음반 유통시장 점유율 41%를 차지하고 있고 YG엔터와 하이브 국내 음반 유통을 전담하고 있는데요. 그간 이 블랙핑크 재계약 불확실성의 주가도 조정을 받았지만 재계약 성사 시 2024년 성장 기조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내년 콘서트 규모가 축소되면서 관련 매출은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는 하지만 음반 유통 및 라이선싱 부문이 하이브와 또 YG에 대한 효과로 상승해 나가면서 내년에도 성장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낙폭과대 바닥권에서 반등폭을 얼마나 가져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5위부터 3위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5위는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최근 한 달 새 주가가 벌써 40% 넘게 뛰어오른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좀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일단 추가 상승 기대해도 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매수보다는 조금 눌림목에서의 진입이 좀 더 좋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현대산업개발이면 과거에도 아시다시피 이게 자체 사업이라는 것을 특화된 그런 건설사다라고 알고 계실 분들이 많을 텐데 아무래도 그 땅을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건설 시행을 함으로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던 상대적으로 높았던 그런 건설사였는데 그때 광주에서의 그런 어떤 외벽 붕괴 사고로 인해서 그때 이제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상당히 엄청난 시간을 좀 고전하다가 이제 다시 바닥에서 한 45% 정도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실적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무려 121% 상회한 영업이익 한 620억 원을 기록했고 향후 수익성 회복도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그런 보고서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수도권에서의 어떤 역세권 개발을 포함해서 착공이 예상되는 그런 부지가 많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으로서 어떤 건설 경기 회복 분위기에 가장 앞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다라는 것이 가장 큰 투자 매력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실
그 광주 외벽 붕괴 사고 이후에 상당히 지금 자금 정색의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된 그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올해 말 예상 순차입금이 지금 한 작년 대비로 한 8천억 원 정도가 줄어든 한 6천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상대적으로 PF 부실화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인 및 기관의 어떤 적극적인 매수세를 유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지금 한 45% 상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PBR로 봅니다. 그러면 한 0.3배로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지만 추가 상승 기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같은 경우가 고금리로 지금 사업 중단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금리 하락기에 가장 회복세가 또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핵심으로 그 리스크 요인인 PF 우발 채무 리스크에서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은 투자 심리 회복이 업종에서도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현대산업개발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 내 선별적으로 현대산업개발 조정을 이용한 매수 유효하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짚어주셨습니다. 다만 김성우 이사님, 건설주의 경우에는 이렇게 낙폭과대되어 있고 고금리로 피해받았던 종목들이 이제 올라설 때 지금 반등을 주고 있긴 하나 말씀해주셨다시피 사실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여파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면 많은 섹터가 있는데 건설주를 봐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좀 어떤 의견이실까요? 일단 뭐 바닥에 사신 분들이야 뭐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선택지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위에서 밀려 계신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PF에 대한 어떤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일단 뭐 큰 문제로 불거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는 하되 그것을 가지고서 미리 도망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그렇지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 당국과 정부도 이미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젠가요? 어제 금융권에서도 이제는 당국도 이제는 은행권으로 하여금 너네 이렇게 이자를 너무 많이 벌고 있으니까 낮춰라라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쨌든 뭐 PF에 대한 대응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어떤 이자에 대한 부담을 좀 최대한 경감을 시켜서 어떤 뭐 앞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건설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뭐 이게 강하게 치고 나간 어떤 주도의 성격을 가지기는 어려운 만큼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한 번쯤은 좀 차익 실현을 해주고 다시금 밀렸을 때 재매수하는 그런 좀 뭐 기술적인 어떤 매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도주의 기대감이 높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짚어보도록 하죠. 4위 인텍플러스입니다. 검사 장비 쪽에서도 최근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삼성에 대한 이슈가 또 부각되고 있는 인텍플러스는 글쎄요, 뭐 지금 신규도 고려해봐도 되나요, 김성우 이사님? 네. 일단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4분기죠. 삼성전자 향 쪽으로 어드밴스 패키지 검사 장비를 수주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물론 작은 규모입니다. 아직은 작은 규모이지만 추후 이제 양산이 될 삼성전자의 아이큐브 이 패키징 라인 증설에 따라서 추가 수주를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반도체 외관 검사 장비 사업부가 이제 비메모리한 실적이 이 북미 고객사 쪽으로 이제 편중이 되었던 것이 조금 이제 뭐랄까 한계가 있었는데 근본 수주를 통해서 비메모리 고객사를 이제는 좀 더 다변화했기 때문에 멀티플 자체도 조금 더 높게 쳐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종합해 본다라면은 목표가는 한 4만 원까지 좀 잡고서 여러분들 대응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텍플러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3위 YG플러스에 대해서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괜찮았고요. 이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주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바닥권 탈피하려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어디까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일단 그 YG 플러스도 그렇고 YG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가장 선결돼야 될 문제는 블랙핑크의 어떤 재계약에 대한 확실한 그런 재료가 이제 끝나는 그런 리스크가 끝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주가는 사실 그거에 연동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그것을 이제 미리 예상할 수는 없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이게 단일 계약으로 뭐 개별 계약은 하지 못했지만 전체적인 계약은 또 완료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예전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겠냐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가 지금 YG 엔터와 하이브의 음반 및 음원을 유통하는 회사인데요. 여기에 또 YG 엔터의 IP를 활용해서 MD 제품을 또 판매해서 수익을 좀 크게 극대화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3분기까지 지금 누적 순이익이 한 220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시총인 한 2천억 대의 후반인데 이런 거에 대비하면 뭐 아직까지 뭐 크게 보답이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수준은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제 국내만 담당하긴 하지만 하이브 쪽에서의 어떤 그런 협업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뉴진스라든지 르세라핌, BTS가 지금 최근에 또 솔로 앨범이 상당히 또 글로벌하게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만일 블랙핑크가 어떤 그 매출원이 되지 않을 상황에서 좀 공백 기간이 좀 있을 수 있는 우려감이 또 있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지금 선뜻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뭐 저항선이 있다고 보여지는 5천 원 선까지는 무리가 없겠지만 그 위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어지지 않느냐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위 YG 플러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든 골드크로스님께서 내일은 철강이 갈 듯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네, 철강 관련주들 원자재인 철광석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투심이 소폭 개선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업황 전반의 분위기는 아직까지 보수적으로 보는 쪽이 많은데요. 오늘은 세아제강지주가 아랍에미리트에서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탄력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업황 본격 개선은 이르다고 보는 분석이 많은 만큼 조금 더 신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래님께서 내일 엔비디아 실적에 소부장의 운명이 달려있나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미국 시장 장 마감 후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옵니다. 다 알려졌듯이 서프라이즈한 성적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히려 내년 매출 가이던스나 그 이후 실적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텐데요. 오늘은 관련주로 꼽히는 이수페타시스나 ISC는 빨간불을 켜내고 있지만 하나마이크론이나 한미반도체는 쉬어가는 등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떨지 정말 궁금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은 양띠호선님의 의견입니다. CJENM 어느덧 7만 원 탈환했네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네, 영상 콘텐츠 관련주 올해 내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문제가 어느 정도 잡혀가면서 이 성장주들의 투심이 개선됐고 이에 콘텐츠 관련주들도 바닥을 딛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형주 CJENM 지난주 횡보하더니 5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다시 7만 원대 회복하고 있습니다. OTT 가격 인상 효과를 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콘텐츠 관련주들도 이제는 조금 제자리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요일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장의 종목 이제 2위와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2위 종목 공개합니다. 기다리던 유럽 본계약의 물꼬가 트이는 걸까요? 삼천당 제약이 오늘 장 종목 2위 차지했습니다. 이 황방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유럽 5개국과의 독점 판매권 및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 급등입니다. 총 금액 280억 원 규모로 공시했는데요. 당초 유럽 15개국과의 본계약전 합의 바인딩 텀시트를 공시했었는데 이 파트너사가 15개국 계약을 진행했던 가운데 순차적으로 계약한 5개국을 먼저 공시한 건데요. 추후 유럽 10개국에 대해서는 본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변경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유럽 본계약이 계속 미뤄지자 실망 매물과 함께 주가도 큰 폭의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 안에서 외국인의 꾸준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과 함께 장중 28%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의 상승폭을 다소 축소하긴 했습니다만 추후 나올 유럽 본계약, 이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더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반등의 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1위입니다. 간밤 MS 등 AI 관련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우리 장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강세 흐름 두드러집니다. 이 사법 리스크 등 경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카카오, 이 AI 경쟁이 치열한 만큼 연내 계획했던 AI 사업은 이런 위기와 상관없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연내 코어 GPT 발표 기대감으로 카카오를 비롯한 카카오 계열 낙폭 과대주들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추가 반등의 힘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이버도 생성형 AI 기반 본격적인 수익 창출 계획과 함께 오늘 또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임 산업 공략 강화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찬찬히 더 확보해 나가고 있는 네이버까지 AI 관련한 성장 섹터들 투심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을까요? 네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천당제약부터 진단 이어가 봅니다. 삼천당제약에는 김성훈 이사님의 이름표가 붙은 만큼 자, 이제 5개국에 대한 유럽 본계약이 먼저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계약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 주가는 일단 좀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네.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기다리던 유럽 전체 계약 중에서 일부 5개의 국가가 먼저 나왔습니다. 원래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공시 기한이었는데요. 또 이거 넘어가게 되면 또 시장에서 또 온갖 억측과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 이제 뻔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먼저 체결이 된 5개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공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삼천당제약은 캐나다 계약을 체결했고 이제 유럽 5개 국가를 체결했습니다. 이제 향후 나올 것이 중요한데요. 유럽 10개국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 측에서는 현재 나머지도 진행을 하고 있고 체결이 되는 듯이 공시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서유럽 국가 역시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나 미국이죠. 회사 측도 그동안 IR을 통해서 유럽도 중요하지만 제일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상당히 큰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밝혀왔는데요. 이제 캐나다가 됐고요, 유럽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임박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캐나다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 한 1.1조 원 규모였다가 2.2조 원 규모로 거의 2배 정도 딜 사이즈가 커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캐나다보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약시장 규모만 놓고 본다면 약 4배에서 5배 정도 크기 때문에 딜 사이즈가 최소 7조에서 8조 정도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딜 사이즈가 커지는 이유는 프리필드 시린지라는 특허 때문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마일랑 같은 기업들이 기존에 이제 아일러 시밀러 원래 제조사부터 피소로 이제 당하고 있는 소송을 걸리고 있는 상황이 있죠. 이것 때문에 삼천당제약의 시장 점유율이 추정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계약 나오고 있는 계약 사이즈가 우리의 예상보다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현재 시장 지수의 역배열 구간이고 아직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재료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팔고서 좀 보자라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오늘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지나간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삼천당제약가 항상 하겠다라는 것은 차곡차곡 다 물론 어떤 시기에 대한 어떤 우리 투자자들의 어떤 시기가 좀 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항상 하겠다는 것은 CSI 보고서도 냈고요. 이제 캐나다 계약도 냈고 유럽 본계약도 이제 5개 국가 나왔고 이제 추가적으로도 나머지 10개 국가 미국 계약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충분히 조정식마다 모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지금 15개국에 대해서 그 계약을 진행을 했었는데 원래 통상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약이 나오는 건가요? 원래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닌가요? 보통 이제 한꺼번에 처음에 딜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가 15 유로로 엮여 있지만은 각 국가별로 또 이제 그 의학적인 어떤 우리나라로 따지면 식약청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또 각 국가별로 또 다르기 때문에 세부 사항들이 다 다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빠르게 진행이 됐었던 5개 국가들이 먼저 체결돼서 공시를 먼저 낸 것이고요.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도 세부 사항들이 먼저 완료가 된다라면은 다 체결돼서 공시를 할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제약사랑 했는지에 대한 공시를 이제는 아직까지는 비밀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것을 공개하게 되면은 경제사로부터 노출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공개를 할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10개가 다 체결되면은 이것까지 공개를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계약 내용도 상당히 좀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이제 좀 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좀 이제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출로 했다가 왜 순이익으로 했냐라는 식으로 해서 거래소에서 약간 좀 계약 공시를 하다가 좀 안 좋게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또 다시 한번 뜯어보게 되면은 순이익단에서 이제 50%의 어떤 프로핏 쉐어를 가져오는 게 때문에 상당히 계약 내용만 놓고 본다라면은 계약을 잘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단제약 이 주종시마다 조금씩 모아가자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간밤 MS 이슈 때문에 이 네이버 카카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양입니다. 역시나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사법 리스크 이후에 계속해서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현재 좀 대응 관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일단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대표적 인터넷 플랫폼 업체로서 아무래도 지금까지 고금리 상황에서 성장주 디스카운트 요인이 이제 금리가 상승 구간이 종료되고 인하 기간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을 다시 이제 주가가 다시 저평가된 것을 이제 회복되는 평가가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금리가 이제 턴하는 과정에서는 성장주 대표 주자로서 항상 거론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나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보신다면 분기별로 지금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YOY보다는 분기별로 실적이 증가가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두 업체 모동이 분기별로 이익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라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4분기가 또 이제 광고하고 또 커머스의 성수기로 진입하기 때문에 4분기 실적까지도 일단 뭐 양호할 것으로 일단 기대되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회사와 중에서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라고 보실 때는 저는 네이버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 관련해서 성과가 내년에는 좀 가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자회사 역시도 실적 회복이 예상됨으로 인해서 자회사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중동권 국가를 포함해서 다양한 제3세계 국가와 지금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다수 IT 기업과도 협업을 통해서 AI 관련 성과가 내년에는 충분히 가시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 자회사인 뭐 미국의 그 웹툰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푸시마크의 실적 성장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4분기의 어떤 그런 실적에 대한 뭐 성장성이라든지 여기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카카오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가 최근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한 이유는 공매도 금지의 혜택을 카카오가 훨씬 더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1일 날 기준으로 카카오의 공매도 잔고가 한 350만 주 정도였는데 현재 지금 살펴보시면 거의 100만 주 초반대로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매도 잔고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쇼커버링이 카카오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수급도 상황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 리포트를 보시더라도 뭐 고성장을 이끌 신규 사업 부재가 좀 우려된다. 여기에 사법 리스크는 항상 아직도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상대적으로 낙폭 가대에 따라서 좀 더 상승은 했지만 추세적인 상승이 아직도 확인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 진입을 하실 분이라면 좀 더 기다렸다가 사시든지 아니면 보이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수급 개선을 통해서 반등이 나타났을 때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HDC 현대산업개발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영재, 김성훈 이사,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